46쪽에 토지 용어 정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다고 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토지 용어. 자, 토지 용어는 크게 이제 먼저 건축이 가능한 땅, 불가능한 땅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구분 기준인데 일단 칠판 보세요. 토지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더니만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공장이 있고 뭐 도로, 철도, 하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시다. 이때 토지를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 중에 하나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건축이 되는 땅이냐 안 되는 땅이냐 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주택, 상가, 공장까지는 건축이 되는 땅이고요. 도로, 철도, 하천은 건축이 안 되는 땅이죠. 주택, 상가, 공장을 부르는 이름이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택지라 그래요. 택지. 그래서 항상 택지는 건축이 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주상공을 일컫는 말입니다. 꼭 이 말이 나옵니다. 건축이 가능하다, 주상공. 이때 건축이 가능한 땅을 받고요. 건축이 안 되는 땅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지라 그래요. 부지. 부지도 이제 항상 머릿속에 받고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고 건축이 안 되는 땅은 부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고 건축이 가능한 땅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부지는 다 되는 겁니다. 주택부지, 상가부지, 공장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가 다 돼요. 그래서 부지는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바닥토지라고 나와요. 위에 무엇이 있든지 관계없이 바닥에만 있으면 부지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포괄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포괄적이냐면 되는 땅도 부지고 건축이 안 되는 땅도 부지니까. 근데 택지는 꼭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까지만 택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우리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지적, 지목이란 말 배웠습니까? 28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라는 지목 기억나세요? 네. 대라는 지목은 주상까지를 부르는 지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세 개를 한번 포함 관계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은 대. 주상공해서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 그걸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 그럼 대는 어디에 포함? 택지에 포함이고 대와 택지는 어디에 포함? 부지에 포함.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번 지문으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된다. OX. O입니다.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됩니다. 택지가 되면서 부지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건 큰 게 될 수 있다. 근데 큰 건 작은 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포함 관계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두 번째거든요.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인가요? 예, 협의 맞아요. 또 왜 아닌데 왜? 토지와, 징그럽다 진짜. 막내서 진짜. 토지와 거정청물 협의가 맞아요? 예. 그걸 받고 이제 준부동산까지가 광이잖아요. 광이 안에는 토지와 거정청물도 있어요? 네. 그리고 준부동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지 안에는 택지도 있나요? 네. 그리고 건축이 안 되는 땅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때 잠깐만요. 택지 끝에 있는 땅. 택지 끝에 있는 땅을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불러요. 한계지. 한계지가 뭔지 가볍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계지. 한계지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다 이렇게 나와요. 최원방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최원방권이란 말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끝.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이용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요? 주거지가 이용이 되고요. 공업지가 이용이 되고요. 농업지가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용의 양태라고 합니다. 양태. 토지용이 이루어지는 순서는요. 가장 도심에 보통 상업지, 그 옆에 주거지, 그 옆에 공업지, 그 옆에 농업지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이때 택지 끝에 있는 땅. 자, 보세요. 택지 끝에 있는 땅. 이 땅 보이십니까? 네. 이 땅을 한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한계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택지와 농지를 경계짓는 땅을 말합니다. 택지와 농지를 경계짓는 땅을 우리는 한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택지와 농지를 경계짓는 한계지는요. 상당히 중요한 구분 시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택지는 뭐가 가능한 토지다?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까지는 건축이 되고요. 요 벗어나면 건축이 안 돼요. 그러면 농지 바로 옆에 한계지가 있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가격 차이, 그러니까 지가 차이는 농지와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단절지가라고 얘기를 해요. 단절지가. 단절지가라 하면 한계지 지가랑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계지는 택지 아니야. 택지 맞아요. 택지 끝이라고 했으니까 택지는 맞지? 그럼 택지니까 건축이 돼, 안 돼?
그렇지. 건축이 되는 한계를 한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농지는 건축이 돼야 안 돼? 안 돼. 건축 안 되는 땅과 건축되는 땅 사이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지.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단절지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외곽에 가면 농지는 지가가 통상 싸잖아요. 그죠? 농지 지가 보니까 22만 원 평당, 뭐 23만 원, 27만 원, 좀 비싼 땅 29만 원, 좀 싼 땅 17만 원, 갑자기 200만 원. 그럼 놀라지 마시고 요게 한계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농지와 한계지는 가깝지만 지가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그걸 단절지가라고 하고 이유는 한계지는 건축이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두 번째. 토지를 크게 분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택지지역이 있고요. 농지지역이 있고요. 임지지역이 있어요. 택지 안에는 주상공이 있고요. 농지 안에는 전답과 수원이 있고요. 임지 안에는 용재림과 신탈림이 있어요. 용재림, 신탈림. 다른 건 됐고요. 용재림과 신탈림만 좀 보여드릴게요. 목재로 쓰는 나무를 용재림이라 그래요. 가구, 침대, 건축 자재 이런 걸 다 용재림이라 그래요. 신탈림은 연료,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뒷동산들은 전부 다 신탈림 지역으로 쓰인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들은 용재림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손 한번 꺼내 보실래요? 제가 실제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자는 거 웬만한 것만 하세요. 예. 이게 하는 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하는 걸 엄청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이렇게 손을 꺼내서 한다는 것 자체를 정말 자존심 상해하고 어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이거 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학원 간 사람이 시험에 똑 떨어져 버리는 경우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한 방에 떨어져야 합니다. 알겠죠? 이 바닥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은요. 합격하는 방법이지 수업 시간에 이거 따라한다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라 하면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좋은 말로 할 때. 자, 손 꺼내봐요. 세로로 토지를 분류합니다. 자, 택지, 농지, 임지. 이게 세로 분류예요. 세로 분류. 토지를 세로로 분류할 때는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합니다. 그럼 토지를 가로로 분류해볼게요. 택지 라인으로 갑니다. 택지 라인은 주상공. 주상공 됐어요? 농지 라인은 전답, 가수원. 이게 가로 라인이에요. 예. 임지 라인에는 용재림, 신탈림. 이걸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토지를 세로로 분류해봅시다. 택지, 농지, 임지. 가로로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가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이건 숙제예요, 숙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숙제고 다음 주 학원 오실 때 정도는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세요, 가로로 분류하세요. 그러면 암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잘 보세요.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용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은 뭐냐면 농지로 잘 사용하던 땅이 택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주거지로 잘 사용되던 땅이 상업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용도 전환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특정 아파트가 재건축될 거래요. 재건축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돌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재건축이 되던가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토지 용도 전환도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데 또는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되는 건 알겠는데 용도 전환 되고 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과정일 때 부르는 말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버리면 택지하면 돼 그냥.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버리면 상업지 하면 되고 근데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과정일 때 영어로 ing 한자로 진행 중 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일단 농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농지를 떠났어. 있을 때 잘하지. 벌써 농지를 떠났어. 두 번째 택지라고 하면 돼 안 돼? 더 안 돼. 아직 택지가 안 됐어. 안 됐어. 그럴 때는요 말이 좀 긴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줄일게요. 너무 길어서. 택지 후보지라고 합니다. 더 줄여서 그냥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말은 원래는 얘가 뭐였는데? 농지였는데 장차 뭐가 될? 택지가 될 후보지. 택지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건 다르게 읽어요. 잘 보세요.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가 될 이행지라고 읽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겠고 눈치 없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로가 바뀌는 과정일 때는 후보지라고 부르고요. 가로가 바뀌는 과정일 때는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봐봐요. 얘가 얘로 바뀔 수 있나? 얘가 얘로 바뀔 수 있고 그때는 후보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거는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후보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행지가 많은 것 같아요? 후보지가 훨씬 많아요. 후보지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후보지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왜 후보지가 많다고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전이 상호지에 바뀔 수 있나? 이걸 여러분 후보지,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아니, 자 봐봐요. 전이 상업지로 바뀌는 건 왜 후보지냐면 전은 농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은 택지잖아요. 결국 전이 상으로 간다는 것은 농지가 택지로 간다는 얘기니까 후보지예요. 근데 됐고 이거 여러분들 가로예요, 세로예요? 이게 살짝 누워서 이 가로인가 이게? 이게 세로지 이게 다 후보지 이게. 그러니까 후보지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래 다 후보지. 요래 다 후보지. 요래 다 후보지. 사실은 이행지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어야 이행지예요. 요렇게 바뀌어야 이행지고 요렇게 바뀌어야 이행지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머릿속에 없으면 후보지인지 못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검지를 꺼내보라고 했던 거 흡지를 했던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토지를 분류해 세로를 분류해봅시다. 택지, 농지, 임지,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이 있는데 요렇게 바뀌는 과정이면 후보지. 요렇게 바뀌면 요렇게 요래 후보지가 많아요, 이행지가 많아요? 후보지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도 이행지보다는 후보지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안타깝게도 시험에서는 요래 바뀐다 하지는 않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는 말은 얘랑 얘끼리 바뀐다는 얘기고 요게 후보지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된다 그렇게 나온다고.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그러면 이게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단어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로 가로는 있어야 되겠지만 세로가 시험 나올 때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 이렇게 나오면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뀐다 그러면 이행지. 근데 이걸 여러분들 제가 조심하지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틀리더라고. 자, 택지, 농지, 임지가 떴어 시험에. 택지, 농지, 임지가 뜨면 후보지, 이행지야? 몰라가 답이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딱 걸렸어, 지금. 자, 택지, 농지, 임지보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바뀌면 후보지가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택지, 농지, 임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포인트를 몰라. 택지, 농지, 임지 너무 환장한다고. 아싸, 세로! 택지, 농지, 임지 너무 환장!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줄 모르고. 막 불이다! 하고 막 뛰어드는 거지, 막. 박내! 하면서 뛰어드는 거지. 그리고 타서 죽어요. 재가 돼서. 그렇게 장애를 전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택지, 농지, 임지는 후보지, 이행지 둘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택지, 농지, 임지 나왔다고 덥석 물지 마시고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이 된다 나와야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된다 나오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방금 제가 후보지, 임지 소개해 드렸죠? 후보지, 임지는 용도 전환 된 땅입니까? 되고 있는 땅입니까? 되고 있는 과정 진행 중 ing 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여러분들 갑자기 억하심정을 갖고 악감정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 자,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그냥 택지야. 아시겠죠?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어야 후보지예요. 다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상업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이분이 있고 이분이 있는데 자, 시계바늘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지금 유세하고 있어요. 유세하고 있으면 이 두 분을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요? 후보자.
후보지하면 안 돼. 땅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후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됐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되고 있을 때는 후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됐죠? 그럼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네.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면 택지.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면 상업지. 되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나중에 우리 3월달 되면 모의고사 치거든요. 3월 말에 모의고사 처음으로 칩니다. 근데 내가 한번 내볼 거야.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미리 공개합니다. 어떻게 내릴 건지 미리 공개합니다. 문제 하나 유출시켜줄게, 내가.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OX.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택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란 말은요, 용도 전환 과정일 때.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만 후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어 버리면 상업지입니다. 되고 있을 때만 이행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고 있는 과정이 세로가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고요. 가로가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인데, 그것도 시험 나올 때 상원에 바뀌는지 내에서 바뀌는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두 개예요. 첫 번째는요, 상관인지 내에서인지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전환된 건지 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전환되면 된 걸 얘기하면 되고 있을 때만 후보지 이행지를 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세로 가로 들어갑니다. 세로 가로 전에 되고 있어야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어요? 네. 되어버리면 전환된 땅을 씁니다.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세 번째죠. 필지 획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지 획지.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중개업자로서, 앞으로 이제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들이에요. 사실 이걸 모르고 중개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중개 수수료, 보수를 받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발합니다. 필지는 지번 붙여가지고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땅이에요. 등기 등록을 하는 땅. 이거 법적 개념의 땅이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만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봅니다. 여기 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땅이 보시면 22번지 땅이에요. 22번지. 23번지 땅이고 24번지 땅이고 25번지 땅이에요. 제가 방금 22번지, 23번지, 24번지, 25번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 지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번. 몇 번지가 지번이에요. 지번부터 있는 땅을 필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내 필지가 되는 거예요. 지번이 몇 개 붙어 있으니까? 네 개 붙어 있으니까. 근데 가격을 책정해 봤어요. 가격을 책정해 봤더니만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요. 그럼 이 일대는 평당 1,000만 원대로 묶을 수 있습니까? 요게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된 거 맞습니까? 네.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2번지 토지예요. 끝. 몇 필지? 한 필지예요. 집은 하나밖에 없잖아. 맞나요? 네. 그런데 여기가 상가 정문이고요. 여기 상가 후문이에요. 점포가 4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격은 다 다르겠네. 네. 요쪽 유동인구가 10배 차이나요. 10배 차이. 여기 하루 유동인구 10,000명. 여기 하루 유동인구 1,000명. 그러면 이 가격이 제일 비싸겠네. 네. 가격이 제일 쌀 거고. 근데 획지 몇 개? 4개 획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계속 갑니다. 자, 여기 도로 4개, 도로 4개. 22번지는 지금 도로 2개 물고 있죠? 네. 이런 땅을 각획지 또는 각지라 그래요. 각지 땅은 콘에 있는 땅. 싸겠어, 비싸겠어? 평당 2,000만 원. 23번지 도로 하나 물고 있어. 평당 1,300 할게, 그냥. 24번지 땅을 맹지라 그래요. 뭐요?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 접속면이 없죠? 네. 이런 땅은요, 특징이 건축법상 허가 안 내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땅을 사든지, 뭐 사도를 개설하든지, 주위통행 도로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건축이 안 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은 가격이 싸겠어, 비싸겠어? 평당 500. 25번지 땅은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도 접속면이 있어요. 근데 토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예. 이 토지 모양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모양이라 그래요. 자루 모양 같습니까? 네. 같다 그래, 그냥. 예. 자루 모양 같아요? 예. 자루에 뭐 담아놓은 듯한 모양이 되죠? 예. 요거는, 자, 대 밑에다가 흑토가 들어가면 아까 지목대 할 때 터대자가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대자 밑에다가 오대자가 들어가요. 오대자가 들어가면 자루대라고 읽어요. 자루대. 그럼 옷이 들어가면 여러분, 옷에는 단추 있잖아요?
단추는 구멍이 좁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루대자.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 모양이 마치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놓은 듯한 모양이다. 이런 땅을 시험에 낼 때 꼭 한자 줍니다. 오들자가 들어가는 자루대자를 쓰는 대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 대지는 맹지보다는 싸게 비싸게? 비싸요. 왜 비쌀까? 건축 화가 나요. 근데 같은 면적에 네모 반듯한 토지보다는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네. 이런 땅은 평당 1,000만 원만 잡을게. 800 잡을게. 800. 그럼 봐봐. 2,000이죠? 네. 1,300이죠? 네. 500이죠? 네. 800이죠? 네. 한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필지가 커요? 획지가 커요? 그러면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누가 크다 작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사실 실무에서는요. 필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획지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업 개업했어요. 개업했는데 누가 중개업 소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막 금을 주렁주렁 달았어 막. 근데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 여기 이 동네 땅 사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 사러 왔대. 땅은 수수료가 얼마예요? 0.9 이하 협의 아닌가? 제일 세잖아. 그 땅은 대부분 인정 수수료 받아요. 얼마 받아주세요 그래요. 그 사람 땅 사러 왔대. 근데 지금 땅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커피부터 타줘야지. 커피부터. 오셨어요 하고. 그리고 이제 지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요 일대는 평당 얼마쯤 하고, 일대는 평당 700만 원 정도 하고, 일대는 평당 300만 원 하고 해야 되겠지. 이 묶음이 다 획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필지 무시하고 가격 수준이 비싼 한 묶음 묶고 있잖아요. 그게 획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싼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 필지가 커요? 획지가 커요? 뭐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 획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까? 한 필지마다 있는 획지가 형성될 수도 있나? 예. 나중에 감정평가로 가면 요걸 갖다가 이제 획지 보고 획지 한 개면 일괄평가한다. 획지 여러 개면 구분평가한다. 획지 땅 하나면 개별평가한다. 그래서 뭐 일괄평가, 개별평가, 구분평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감정평가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 개가 하나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하나가 하나 될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로는 가격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필지보다는 획지가 더 중시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예. 그럼 우리 벌써 갑자기 4개를 배워버린 거예요. 필지, 획지 배웠어요? 네. 그리고 자루대자 쓰는 대지랑 맹지 배우셨나요? 네. 예.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한번 해볼게요. 나지 건부지. 7번 보세요. 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하고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 그래요. 나지와 건부지 보여드릴게요.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고요.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고요. 공법상 제약이 있고요.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나지는 뭐 없고요. 건물 없고요. 공법상 제약은 있고요. 사법상 제약이 없어요. 하나 장난쳐요. 하나 가지고. 그럼 시험에서 하나 가지고 장난치면 좀 헷갈려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안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7번 보세요. 나지 할 때 나자가 무슨 나자인지 알려드립니다. 나지 할 때 나자가요. 이런 나자예요. 이 나자를 어떻게 읽냐면 벗을 나자라고 읽어요. 벗을 나자. 여러분들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나체 그러잖아요. 뭔지 모르나? 나체 그러잖아. 그 나자예요. 그럼 옷을 전부 다 벗어버렸다. 절라 그러잖아요. 오 야하죠. 절라 다 벗어. 반만 벗으면 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벗을 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지 할 때 나자는 무슨 나자냐면 벗을 나자. 즉 토지 위에 저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 썼어? 벗을라. 잘했어. 네. 쓰길래 뭐 쓰는지 몰랐는데 벗을라 쓰셨어요. 쓸 필요 없는데 그건. 지우세요. 그러니까 쓸 필요 없어. 왜요? 놔두고 싶어요? 찝찝한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거. 주시면 안 될까요? 고집셉니다.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해서 나 지우고 싶은데. 지우고 싶어. 벗을 나자를 쓰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나지 할 때 나는요, 나지 위에는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벗을 나자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지 할 때는요, 위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없다. 알겠어요? 네. 그럼 토지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약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요, 공권력의 규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땅 중에 공법상 제약을 안 받는 땅은 없어요. 선생님 아까 그 필지, 획지도 다 공법상 제약 받나? 오케이. 그럼 택지, 후보지, 이행지, 부지 이런 것도 다 공법상 제약 받겠네. 예. 공법상 제약은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안 해요. 공법상 제약 받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걸 여기서 왜 하는데? 혹시 벗다가 이것마저 벗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지란 아무리 나지라도 아무리 다 벗더라도 뭐는 남겨두고, 공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고 세상에 없으니까 이거는 남겨두고 벗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벗을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다른 지문에서는 공법상 제약을 받고 안 받고가 유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법상 제약은 다 받으니까. 그럼 나지를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은요,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나지라도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그리고 이제 편하게 대답하세요.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 없고요. 이렇게 공부해야지 오래 가지. 나지는 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약은 있지만 사법상 제약이 받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뭘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선배들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다 거친 결과예요. 그러니까 나지라도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땡땡지는, 지금 땡땡이 뭔데 몰라도 돼. 땡땡지는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지만, 그만 읽으세요. 무조건 X입니다. 어떤 토지라도요,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X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뭐를 받기 때문에? 공법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럼 편하게 대답하세요. 나지 뭐부터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그리고 건물 없다. 사법상 제약 없다. 그런 땅을 나지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 근데 여러분들 건물은 기억하지 말고 땅만 한번 볼게요. 땅만. 땅값만. 나지의 땅값이 비쌀까? 건부지의 땅값이 비쌀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일단 7번 보시죠. 나지는 토지에 건축물이 없잖아요. 허용도가 많겠어, 적겠어? 많아요. 지금 안 먹은 대로 건물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주택 짓고, 농사 짓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건부지는 이 건축물 용도로밖에 활용을 못 하잖아요? 용도가 지극히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가격이 더 비싸겠냐고? 나지가 비싸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지금 기준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되는 땅이고요. 얘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 총각의 가치가 높아요? 유부남의 가치가 높아요? 총각의 가치가 높아요. 총각은 활용도가 많잖아요. 근데 유부남은 활용도가 지극히 제한되죠. 아가씨가 비싸, 이런 얘기 해서 아가씨가 비싸요? 아줌마가 비싸요? 아가씨가 비싸요? 가치가 떨어진다. 알겠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활용도가 많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우리 연예인 중에 그 이민호 알죠? 이민호는 총각이잖아요. 가치가 높잖아요. 막 이민호를 막 좋아한다고. 근데 만약 이민호가 수지랑 사귄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진짜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진대요. 우리가 이민호랑 결혼할 것도 아니지만 그럴 작정이었어요? 안 해줄 텐데. 아무튼 결혼할 것도 아니지만 누가 사귄다. 용도가 제한되니까 가치가 팍 떨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없는 게 활용도가 높은 거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나지가 비싸다, 건부지가 싸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지 증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충 느낌 왔겠죠? 건부지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비싸다 대신에 증가. 이상소리 하지 말고 좀 이상소리 하지 말고. 싸다 대신에. 그럼 나지는 뭐 되고 증가되고 건부지는 감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한 개만 얘기하면 되지. 나지가 비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건부지가 싸다는 말이고, 건부지가 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지가 비싸다는 말이니까. 맞아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학원문 열고 나가보면 나지가 많아, 건부지가 많아? 건부지가 많지. 건부지가 많아. 그래서 기준을 건부지로 잡아요. 나지 기준은 안 잡고. 그럼 자, 대답하세요.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 너무 길어서 건부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건부감가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통상 건부지는 뭐 되는 게 원칙이다? 감가되는 게 싼 게 원칙이다. 이 말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뭐가 비싼 게? 나지가 비싼 게, 나지가 증가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나지 증가와 같은 말. 건부지 감가. 건부지 감가를 줄여서 건부 감가. 이게 원칙입니다. 이 기억하세요. 건부 감가가 막상 심장에 들어가시면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인지 비싸다는 얘기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건부 감가가 뭘 줄임말이에요? 건부지 감가.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지. 예외적으로요. 이 예외인데 건부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부 증가되는 경우. 물론 이건 예외인데 자,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건부 증가되는 예외. 여러분들 그린벨트 아세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 안으로 가시면 낮에는 더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 다른 건 몰라도 신축 제한되는 건 아셔야 돼요. 건부지는 이미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 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낮에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보통?
농사 지어야 돼, 농사. 농사밖에 못 지어요. 이건 농지잖아요. 이건 택지잖아요. 농지 비싸요, 택지 비싸요. 그때는 택지가 비싸니까 건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저 따라해보세요. 건폐율.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건폐율. 건폐율이 뭐냐면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시면 건폐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문제 모르실 테니까 제가 건폐율 50%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건폐율 50%는요. 대지 면적이 100평인 땅이 있어요. 여기다가 건폐율 50%면 50평만 지으라는 얘기예요. 건축 면적으로는. 나머지 50평은 뭐 해놔라? 비워놔라.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봐요. 건폐율이 강화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건폐율 강화는 건폐율 확대인가요? 축소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축소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이 강화되었다는 말은 더 짓게 덜 짓게. 50이 60 되는 거예요? 50이 40 되는 거예요? 4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폐율이 강화라고요. 건폐율 강화는 확대라고요? 축소라고요? 축소되면요. 얘는 어때요? 상관없어요. 50 지어놨어요. 벌써. 옛날 건축법 적용받았으니까. 이제 강화된 거야. 얘는 그럼 앞으로 얼마 지어야 돼? 40 지어야 돼. 이때는 오히려 50 지어놓은 땅이 다행이야. 더 비쌀 수 있다는 거예요. 건폐율이 강화되면 오히려 낮이가 더 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묘지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낮이가 비싸고요. 건부지는 뭐 강가드는 게 원칙인데 정부 개입이라고 기억하세요. 정부 개입에서 규제를 완화할 때, 강화할 때는 건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간대요. 보상가 산정한답니다. 보상가도요. 낮이 보상가보다는 건부지 보상가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건물이 있으니까 희생이 더 크잖아. 그래서 낮이보다는 건부지가 보상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상 많이 받으려면 나무도 좀 심고 가설 건축물도 막 짓고 그러면 보상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도 정부 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건부지는 통상 뭐 되는데? 안가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 증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계속 갑니다. 지금 건폐율 때문에 비어져 있는 부분의 땅 보이십니까? 이런 땅을 공지라 그래요. 무슨 지? 공지. 공지. 근데 이런 땅이 공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공지와 공한지. 공지와 공한지의 공통점은요, 둘 다 빌공자를 써요. 둘 다 비어 있는데, 방금 얘기 드렸던 건폐율 때문에 비어 있는 땅을 공지라고 한다면, 도시 토지 중에서, 도시는 여러분들, 건폐율이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죠. 왜, 농촌 지역보다 도시가 건폐율이 높고요. 특히 중심상업 지역은 건폐율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맞죠? 도시 토지에서 비어나온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은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야. 방치.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땅. 그런 땅을 특별히 공한지라고 불러요.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지금 암기 안 해주시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첫 단추 잘 깹시다. 저 보세요. 비어있긴 비어있는데 건폐율 때문에 비어놓은 땅은 공지. 조금 한가롭게 도시 토지 중 좀 한가롭게 방치하면서 좀 한가롭게 이렇게 비어져 있는 한가로운 그런 땅은 공한지. 여러분들 왜 따라해보세요. 공지. 공한지. 자, 공지는 왠지 좀 공지는 글자 자체가 왠지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워놓은 것 같지 않나? 뭔지 모르네? 공한지는 왜 왠지 좀 이렇게 한가롭게 방치한 느낌이 안 드나? 아니면 말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공지와 공한지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둘 다 빌공자로 시작하는데 비어있는 이유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비어있는 이유가 건폐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워놓은, 짓고 남겨주는 땅은 공지고, 도시 토지 중에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좀 이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약간 비워놓은 그런 땅은 공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랑 아울러서 공부하셔야 될 게 계속 갑니다. 유휴지와 휴한지예요. 유휴지와 휴한지. 자, 실판 보세요. 유휴지와 휴한지인데, 자, 실판 봐봐요. 네. 휴한지인데, 유휴지와 휴한지는요,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유자하고 휴자하고. 유자는 요런 유자 써요. 그렇죠. 놀유자 써요. 놀유자. 휴자는 실유자 써요. 나무 옆에서 사람이 쉬고 있죠. 예.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땅은 유휴지고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을 휴한지라고 하는데, 휴한지가 나오는 이유가 주로 지력 회복 때문에 그렇대요. 인삼밭 같은 경우는 매년 경작을 못하고 일정 기간 경작했으면 일정 기간 쉬어줘야 된답니다. 이런 땅을 휴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휴지와 휴한지는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단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두 번째 글자까지 가지 마세요. 첫 번째 글자로 끝나세요. 자, 놀리고 있는 땅은 유. 그만하세요. 더 하고 싶어. 참아. 저 지력회복 때문에 쉬게 하는 땅은 그만해. 휴. 이렇게.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 심리학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번째 글자까지 봐버리면 유휴지에 또 휴가 나버려. 그 심리학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보자. 노느냐, 쉬느냐. 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앉았다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 번째 글자까지 가지 말고 어차피 유유지와 휴한지는 두 개를 바꿔서 낼 거예요. 유유지가 뭔지 휴한지가 뭔지를 두 개를 바꿔서 낼 건데 첫 번째 글자를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한 4월달, 5월달 가서 단어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유휴지, 휴한지 이렇게 하는 거지. 당분간은요. 첫 번째 글자로 어차피 우리 지금 객관식이고 하니까 첫 번째 글자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땅. 그만해. 정상적으로 쉬는 땅. 됐어. 예.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은 선하지라고 합니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 선하지.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포락지란 땅이 있는데, 요거는, 포락지는 재작년에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포락지는 하천이에요, 하천. 하천 옆에 갑이, 을이 농사 짓고 있어요. 그 원래 지목은 전답이네. 맞나요? 하천이 범람해서 이제 하천으로 바뀌어버린 땅이에요. 범람해서. 그럼 이런 땅, 이제 집안이 절토되어서 떨어져 나갔다,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이런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도는 전답이었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바뀌어버린 땅, 하천으로 바뀌어버린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법지, 빈지하고 토지용어를 마무리할게요. 자, 시험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법지, 빈지. 자, 뭔지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법지하고 빈지인데, 빈지는 바닷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대충 느낌이 왔을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법지는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을 말하고요.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을 말합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경사진 땅 많이 있죠, 그죠? 예. 경사가 져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 갑땅이고요, 여기 을땅이고요. 집 짓고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문제 없는데요. 측정 한번 해보자. 경사진 땅을 측량할 때는요, 항상 이 경사 하단면 기준으로 끊어요. 상단면, 하단면. 자, 그러면 기역 끊어요, 니은 끊어요? 하단면을 끊어요. 그럼 니은을 끊을게요. 자, 그럼 요 빗금친 부분에 있는 땅 보이세요? 요 땅을 일단 법지라고 하는데, 법지는 이제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적 소유권 인정이 돼, 안 돼? 되죠. 을의 땅이니까. 법적 소유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땅이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실제로 이런 땅은요, 윗집이 아랫집을 덮칠 가능성이 있어요. 비 오고 태풍 오고 막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사 유치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 또는 옹벽 같은 걸 설치해야 돼요. 축대, 옹벽을 누구 비용으로? 을의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골치 아픈 땅을 법지라 그래요. 법적 소유권 인정이 되지만 이용 가치는 없는 땅. 그러니까 법지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서요. 분명히 법적으로 유전자가 내게 맞아. 법적으로 내 자식이 맞는데 막 사고만 치고 이렇게 이렇게 경찰서 불려다녀야 되고 막 돈 물려줘야 되고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이런 법지 같은 자식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지 같은 자식. 묻겠죠. 법지가 뭔데 엄마? 그러면 몰라 돼 씨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법지가 분명히 법적으로 맞는데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이용 가치도 없고 그런 거를 이제 법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활용도는 꼭 자식한테만 써도 돼요. 뭐 가끔 남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여러 분들한테 이제 법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이용 가치가 없거나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럴 때 법지라고 쓰시면 돼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예. 이거 빈지를 보여드릴게요. 빈지. 요거 법지 됐고 빈지는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서해안에 가면 이제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 그래요.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 자, 보세요. 그 물이 가장 찼을 때를 만조라 그래요. 만조. 가장 쓸려 나갔을 때를 간조라 그래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거 만조 그리고 간조. 간만의 차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일정 공간을 남겨두고 이제 토지 등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지 등록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는요 여기서부터 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조 밑에는 언제나 바다예요. 간조와 만조 사이를 우리는 갯벌이라고 하는데 갯벌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요. 이런 땅을 간석지라고 해요. 뭐요? 간석지.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빗금 치고 있는 땅 보이십니까? 네. 빗금 치고 있는 땅은 어디부터? 만조부터 어디 사이? 토지 등록 지점 사이의 땅입니다. 맞아요? 그럼 질문이요.
등록됐어, 안 됐어요? 등록은 안 됐죠? 예, 등록은 안 됐고. 눈으로 봤을 때는 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디 위니까? 만족이니까. 어디를 위하시면 제일 좋냐면, 백사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 땅을 빈지 또는 바닷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 여름철에 백사장을 이용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럼 법적으로는 조건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법적으로 조건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등록이 안 됐으니까요. 알겠죠? 근데 이용 가치는 있어, 없어? 있어. 이런 땅을 우리는 빈지라고 해요. 빈지. 그래서 빈지는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줘보세요. 빈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죠? 아니에요.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간석지라고 따로 있어요. 그럼 빈지는 저기 간조와 등록지점 사이죠? 아니에요. 너무 넓게 잡았어요. 빈지는 어디부터? 만조부터 등록지점 사이의 땅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걸 안 틀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뭐 있어요? 바다 위에, 간석지 위에, 빈지 위에 토지가 있는 거예요. 뭐만지 모르시는 분 한 번 더 할게요. 토지 밑에, 밑에, 위에, 밑에, 간지, 밑에, 위에, 응? 그렇게. 그럼 제가 물으면 대답해줘요. 간조 아래, 바다, 간조 만조 사이, 간석지, 만조 등록지점 사이, 빈지, 등록지점 위에.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등록지점 위에, 만조 등록지점 사이, 간지, 빈지, 간조 만조 사이, 간조 아래. 그렇게 네 등분 딱 하면 절대로 안 틀려요. 아시겠어요? 예, 여기까지가 토지 용어였습니다. 그럼 절 보시고 제가 총정리만 해드릴게요. 절 보세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은 택지고요. 받고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라고 합니다. 바닥 토지고 포괄적인 용어고요. 주상까지만 얘기하면 대가 돼요. 그래서 주상까지 대, 주상공까지 택지, 건축 안 되는 땅까지 부지.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하고, 한계지는 농지와 단절지가 현상을 뜻합니다.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고요. 택지농지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입니다.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법적 개념의 땅 필지고요. 가격 수준이 비싼 땅은 핵지인데 여러 개가 하나가 여러 개, 한 개가 한 개 될 수 있습니다. 좁은 접속면도 없어. 어떤 접속면도 없고 허가 안 나는 땅은 맹지고요. 좁은 접속면은 있고 자루형 모양을 띠고 허가 나는 땅은 대지가 되는 겁니다. 대지. 토지 위에 건축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 없고요. 공법상 제약만 있는 땅은 나지,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 건부지는 통상 감가됩니다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비어있긴 비어있는데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으면 공지,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비어있으면 공한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고 있네 휴지고요. 쉬고 있네 한지가 됩니다. 법 있는데 이가 없어. 법지고요. 법 없고 이만 있어. 빈지. 법은 법적 소유권이고 이는 이용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빈지는 만조부터 등록지점 사회 토지를 말하고요. 고압선 아래에 있으면 선하지,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리면 포락지.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암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월달하고 5월달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러면 절대로 틀리는 경우는 없으세요. 잠깐 요거 한번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토지도 중개를 많이 하시겠지만 더 많이 특히 여성분들은 그 아파트 많이 하시거든요. 주택 많이 하십니다. 주택. 그래서 주택을 한번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택을 분류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거든요. 단독주택은 또다시 단독이 있어요.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4개로 분류하고요. 공동주택은 대표 주제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예요. 다가구. 미쳤나봐. 기숙사예요. 잠깐 미쳤나봐요, 제가. 기숙사에. 주택을 분류할 때 단독과 공동으로 분류하는데, 이거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다중은 뭐 33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3층 이하, 3층 이하에 660제곱미터 이하, 5층 이상,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뭐 이렇게 다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가지 말고요. 일단 단독주택 중에서 요 4개가 있다는 것과 공동주택 중에서 요 4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또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그러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제가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다가구는 무슨 주택이죠? 다세대는요? 요 구분 기준이 뭐냐면, 자, 구분 소유권 등기예요. 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주택이 되는 거고요. 구분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단독주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하는 주택 있잖아요. 원룸 투룸하는 주택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다가구 주택은요, 101호만 사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동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빌라 하는 거 있잖아요. 빌라는 다세대 주택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세대 주택은 101호만 사올 수 있나? 네, 사올 수 있어요. 왜요? 구분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맞아요. 다가구와 다세대는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서 1호, 101호, 201호, 301호만의 거래가 가능한 공동주택이고, 됐어요? 네. 다가구는 101호, 201호, 301호의 거래가 불가능한 무슨 주택? 단독주택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가구는 무슨 주택? 단독. 다세대는 공동. 자세한 얘기는 제가 3월에 가서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지금은 주택을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할 줄만 아시면 돼요. 교재 보면서 한번 더 할게요. 자, 교재 지금 46쪽 보고 계십니까? 네, 46쪽에 가로 1번, 2번, 3번 3개 묶어주세요. 46쪽 가로 1번, 2번, 3번. 묶었는데 그걸로 보지 마시고요. 제일 밑에 그림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림 보고 계십니까? 네. 자, 대답해 주세요. 주3까지는? 예, 대, 지목대. 주3공 건축할 수 있는 땅? 택지. 이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 부지. 됐나요? 예. 오른쪽. 자, 세로 분류와 가로 분류가 나와 있네요.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면 뭐 있어요? 택지, 농지, 임지. 가로로 분류하면 택지 안에 주상공, 농전에, 전답, 과수원, 임전에, 용재림, 신탈림. 됐어요? 예. 가로 4번. 후보지 임지 보이세요? 예. 후보지 임지 체크 표시 하나 하셔야 돼요. 체크 표시 하나 하셨으면 후보지 임지는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 나옵니까? 예.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요.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하게 처리된 거 따라오세요.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어디서?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그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합니다. 이 임지는 택지, 농지, 임지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뭐요?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토지를 말한다. 되셨어요? 예. 바로 5번. 필지, 획지 있습니까? 이것도 체크 표시 하나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파란색만 읽을게요. 지번 붙여서 등록 등기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뭐고? 필지. 가격이 비싼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 한 필지가 한 획지 될 수도 있고,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한 획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나머지는 넘기세요. 넘기십니다. 가로 6번. 대지 맹지 있습니까? 얘는 체크 표시 없이 갑니다, 그냥. 예. 그 돌의 좁은 접속면을 갖고 자루 모양을 띄는 토지는요? 대지. 얘는 허가 납니다. 예. 근데 돌의 접속면이 어떤 접속면이 없는 땅은? 얘는 허가 안 납니다. 가로 7번 체크하세요. 가로 7번을 보니까 낮이 보이세요? 네. 낮이는 건물 없어요. 공법상 제약 있어요. 사법상 제약은 없어요. 오른쪽 가로 8번. 건부지 나옵니까? 택지 위에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보충학습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보충학습에 별표 하나 내려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1번. 건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은 누가 비싸고?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2번 건부 뭐되는 증가되는 예외가 있다. 그러면 누구보다 누가 비싸다? 낮이보다 건부지가 비싸다. 누가 개입해서? 정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9번 10번 딱 묶으세요. 9번 10번 9번 10번 묶었으면 대답하세요.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 공지, 방치하면서 한가롭게 비워놓은 땅 공한지. 되셨어요? 예. 항상 넘기셔서 11번 12번 묶어놓으세요. 11번, 12번 묶어놨습니까? 네. 얘는 한자를 한 글자씩 동그라미 했어요. 11번의 한자, 휴입니다. 한자. 아니요. 한자, 휴자. 동그라미. 여기 첫 번째 거. 유유지, 한자, 유자.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수업 들으세요. 내가 찾아줄게요. 예. 쉬고 있는 땅은요? 휴한지고요. 놀고 있는 땅은요? 그만하시고. 자, 13. 법지, 빈지 나옵니까? 네.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세요. 묶으시고 우리 편하게 대답하세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으면? 빈지.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주부터 등록 지점 사이의 땅. 기억하시죠? 14번 한계지. 한계지 진하게 칠해되는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 그런 말 있죠? 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한계지 지가는 농경지 지가와는 무관하다.
한 줄 내려서 이걸 뭐라 부른다? 단절지가라 부른다. 단절지가 했었던 기억납니까? 예. 고합선 아래 있으면 선하지.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리면 포락지. 소지원지는 그냥 소박한 땅, 원시적인 땅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도시를 소지원지라 그러고 18번과 19번은 몰라도 좋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또 길잡이 문제 막 나오죠? 이런 거 갖다가 집에 가서 그냥 살려주지 말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2, 3회 정도 확인하시면 제일 좋아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하단부로 가시니까 3번 주택 용어가 나올 겁니다. 53쪽.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주택 용어 나옵니까? 거기 체크 표시 하나 하세요. 주택 용어. 자, 무슨 주택이 있어요? 단독은 또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있고 한 장 넘기시면 무슨 주택 나와요? 공동주택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있는데 옆에 보니까 파란색 처리 있는 거 있죠? 이거 제가 3월달 가서 암기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암기는 하지 마시고 요런 게 몇 제곱미터 이하고 몇 층 이상 이하일 때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라고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암기 안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암기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대신에 제가 3, 4월달 가면 좀 심화과정 가면 암기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암기를 다 시켜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암기 다 시켜드리지 여러분들에게 암기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암기를 맡기면. 그래서 제가 다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교재 페이지 64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